자, 미국 내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. 맨해튼 나우 시간이고요. 맨해튼 현지에 있는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그 S&P 500의 그 7월 섹터별 상승률을 오늘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한번 짚어주실까요? 예, 우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등 그 거대 기술주들이 그동안 뉴욕 증시를 쭉 이끌어 왔는데요. 이들 외에도 S&P 500 내 주식들이 지난 7월 한 달간 에너지 섹터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반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 S&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라는 리서치 업체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S&P 500 지수는 4.8%를 상승했고요. 섹터별로는 컨슈머 디스크리셔너리 임의 소비재라고 번역하죠. 이거 한 7.6%, 유틸리티도 7.6%가 상승했습니다.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역시 7.1%를 상승하면서 상위를 달렸고요. 헬스케어도 6.0%를 달렸습니다. 에너지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4.6%로 하락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그 락다운이 풀리면서 개인 소비가 늘어난 것이 이 임의 소비재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요.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생활에 꼭 필요한 유틸리티하고 그 필수 소비재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. 헬스케어 섹터의 상승 역시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지 않죠. 아울러서 전반적인 에너지 수요 감소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만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. 그 종목별 상승률 상위 업체 및 하위 업체를 좀 살펴보면요. 그 7월 한 달간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 상위 3개는 이렇습니다. 첫 번째는 L 브랜드라는 업체인데요. 모두가 잘 아시는 여성 속옷 업체죠. 빅토리아 시크릿하고 샴푸나 비누 및 바디 제품을 생산하는 Bath and Body Works라는 그 업체, 두 가지 업체를 운영하는 이 회사입니다. 대표적인 임의 소비재 기업이죠. 7월 한 달간 63.9%를 상승하면서 그 S&P 500 종목 내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. 두 번째는 반도체 업체인 AMD인데요. 48.6% 상승했습니다. 아무래도 최근 원격 근무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가 확장을 놓여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AMD 반도체 수요가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. 또 그 밖에 또 사람들이 계속 집에 있으면서 개인용 컴퓨터나 게임용 콘솔에 사용되는 AMD 칩에 대한 수요도 마찬가지로 늘고 있습니다. 세 번째 상승률 3위 업체는 HCA 헬스케어라는 업체인데요. 이거는 뭐냐면 미국 내 전역에 184개의 병원하고 123개의 수술센터를 운영하는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입니다. 아무래도 이 코로나로 지금 병원 운영이 한창 바쁘게 돌아가고 있죠. 그래서 그것이 영향을 미치면서 31.9% 상승하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. 반대로 하락한 종목들 가운데 특징주를 좀 보면 아무래도 그 유정을 개발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업체죠.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에너지 수요의 급감으로 13.8% 하락했고요. 인텔은 사실 2분기 순이익은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그 차세대 칩의 생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금 시장의 실망을 불러왔습니다. 그래서 7월 한 달간 19.8%가 하락했습니다.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? 아무래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, 주의 깊게 지켜보던 것들이 페이스북,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구글 등 이 5개 거대 테크 기업인데요. 사실은 이게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섹터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판단하는 게 투자 시에 잘 지켜봐야 할 거라고 봅니다. 아무래도 코로나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섹터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섹터에 대한 그 자신의 판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맨해튼 현지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? 예, 오늘 제가 뉴욕타임즈 온라인판을 보다가 그 첫머리에 한국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 한국 의료진의 코로나 실증 연구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. 그 한국 순천향대 의료진이 지난 한국에 있는 그 천안 그 코로나 환자 시설이죠. 거기에 격리되었던 코로나 환자들에 대한 그 전염성에 대한 그 연구였는데요. 그 환자 증상이 나타난 환자 193명과 증상이 없었지만 코로나인 환자 110명에 대한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.
그 결과 가운데 무증상 환자 110명 가운데서 끝까지 무증상으로 남아 있었던 환자 약 89명 하고, 그다음에 나중에 증상이 발현된 환자 21명을 비교 검토했는데요. 끝까지 무증상으로 남아 있었던 환자들의 전염력 역시 유증상 환자의 전염력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밝힌 겁니다. 이 뉴욕타임즈가 왜 이거를 일면에 실었냐면, 지금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로 이 의사나 전문가들의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,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, 또는 젊은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인용을 한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1부 마치겠습니다. 잠시 후 2부에서 더 많은 내용들과 찾아오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